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에서 매크로 맡고 있는 소정입니다. 새해 첫 방송이네요.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주 리뷰를 간단하게 드리면 미국 신규 고용에 대한 부담이 일정 부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훼손되진 않았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신규 고용이 시장 기대치를 좀 낮춘 14.8만 명 정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4.1%로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ISM의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업을 구성하고 있는 고용지표는 굉장히 견조했기 때문에 이게 추세적이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경기를 지탱하고 있는 제반 지표들이 견조한 가운데 미국의 감세한 기대가 이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고용보다는 성장 쪽에 조금 더 방점이 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고용이 약간 둔화되었다는 측면은 어떻게 보면 연준의 금리 인상을 빠르게 가져가야 할 요인도 줄어들었다. 성장은 유효하고 연준에 대한 통화 긴축 경계감은 아직까지 제한적이다라는 측면에서 지난주 흐름은 양호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 두 개의 지역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준에 대한 경계감이 낮아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달러가 약세 쪽으로 기울었죠. 이제 미국 말고 유로존에서 조금 더 어떤 방향성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유로존 경기기대지수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유로존 PMI가 97년 지표를 만든 이후 가장 높은 60.6까지 올라섰기 때문에 아마 유사한 흐름을 갖고 있는 경기기대지수도 견조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또 미국 측면에서는 물가하고 연준 인사들이 그 발언들이 되게 있죠. 미국은 소비자 물가하고 생산자 물가가 발표되는데 약간 0.1에서 0.2 정도 MOA 베이스로 여전히 완만한 상승세에 그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의 물가도 여전히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준 인사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일정 부분 나올 수는 있겠죠. 지금의 낮은 물가 수준이 수요 측면은 여전히 견조한데 공급 측면은 요인이다라고 하면 다소간의 파열음은 있을 수 있다. 근데 현재로서는 물가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 레벨까지는 안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무게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연준에 대한 경계감이 제한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달러 약세 압력이 우위에 있다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유로존 말씀을 드렸죠. 왼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유로존 경기 지수가 개선된다는 얘기는 유로존의 GDP가 계속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크고 당장은 아니지만 미국 이상으로 경기가 좋은 유로존 역시 통화정책 정상에 대한 압박을 중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로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이번 주에 같이 발표되는데 둔화되는 쪽으로 예상이 되죠. 그 얘기는 내수측 견인력이 보강된다 하더라도 이 공급층 요인이 계속해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자 숫자는 조금 더 후행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당장 통화 긴축을 강하게 다가설 정도의 숫자에는 아직까지는 이르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채권 쪽 전망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권 담당하는 이미선입니다. 연초 이후에는 이제 보통 자금이 집행이 되면서 채권에 대한 이제 수요를 강하게 견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자금 집행들이 이어졌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단기 쪽 채권 시장을 강세로 이끄는 이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쪽 금리 위주로 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쪽 10년 이상 쪽 채권의 금리는 상승을 했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국고 3년과 통한 6개월 이렇게 국고 3년 이하 쪽 금리는 연초 이후에 이제 상당폭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10년과 30년 쪽 장기 쪽 금리는 지난주에 4bp 정도씩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물가에 대한 경계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가 예상을 했을 때는 그 통화 정책에 부담을 줄 정도의 높은 물가 수준이 아니라 하더라도 작년 재작년에 이어져 왔던 어떤 저물가에 대한 우려들이 이제는 그 부분은 이제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되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채권 시장에서는 분명한 경계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10년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들도 국내 장기채에는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10년 같은 경우에는 2.40%를 레인지의 하단으로 설정을 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새롭게 구성된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계속 대기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쪽은 이번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새롭게 연준의 위원으로 들어오게 된 사람들에 좀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 윌리엄스가 이제 1월 9일에 그 연설을 하게 되고요. 통화정책 성향은 이제 중간 정도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까지의 어떤 언론 발언들을 통해서는 판단이 되는데 이번에 어떤 발언을 통해서 이 성향의 이 변화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저희가 주목을 하는 이유는 이번 연설 주제가 2% 인플레이션 타겟팅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연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윌리엄스는 작년 5월부터 현재 연준의 2%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의 어떤 비율을 가지고 인플레가 상승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물가가 오르기만 한다면 어떤 통화정책의 정상화로 나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표권이 또 있으면서 이 발언을 하게 되는 사람은 이제 윌리엄 더들리 총재입니다. 그래서 올해 6월 이후에 이제 사임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연준 내에서는 영향력이 높은 위원으로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분의 어떤 연설 내용에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어떤 미국 경기에 대해서 그리고 물가에 대해서 이번에 연준 위원들이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이제 물가지표 반등 가능성에 채권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물가채가 특히 어떤 강세 흐름을 좀 보였었고요. 아직까지 국내 물가지표가 눈에 띄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미리부터 약간 매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우리나라의 CPI 헤드라인 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17년 이후로 이제 상반기까지 올랐다가 그 이후로는 강하게 이제 하락을 했고 대부분은 이제 음식료, 채소 이런 어떤 음식료와 관련된 부분의 가격이 글로벌리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CPI 헤드라인에 영향을 미쳤고요. 그 와중에 이제 음식 숙박업의 어떤 물가 지수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작년 하반기부터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고 나서부터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 우리나라 신정부의 정책이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고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 확대를 했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흐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평균적인 임금을 상승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8개월의 어떤 시차를 두고서 코어 CPI에 영향을 장기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올해 우리나라의 코어 CPI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유가가 또 반등을 하면서 WTI가 이제 60달러대로 이제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미국에 이례적으로 닥친 한파 이런 부분들이 12월과 1월에 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도 간접적으로 헤드라인 CPI에도 역시나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장기 명목 국채보다는 물가채 쪽의 성과가 좀 더 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글로벌 경기가 순항하고 있고 이제 나올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채권 시장의 변동성 리스크 정도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에도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